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아침 7시 반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태극기 세력을 모두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입니다. 지난 2010년 말부터 우리는 오랫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뉴스부터 처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트럼프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대단해요. 동아일보 1번 기사입니다. 방위비를 안 내면 나토에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으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집권 당시 지난번에 트럼프가 집권한 당시에 나토가 안보 모임 승차를 하고 있다며 회원국의 국내 총생산이 대비 2.0%의 국방비를 지출하도록 압박했던 그가 재집권하면 방위비를 이유로 동맹에 대한 안보 우산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우려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면 기사에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25 전쟁을 벌인 에치슨 라인이 연상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트럼프는 실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동맹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차없이 동맹에게도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 트럼프이고요. 우리도 여기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입니다. 우리가 트럼프의 비즈니스를 도와주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실리, 우리는 절대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한 20만 명 이렇게 들었대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대박을 쳤다고 그럽니다. 한동훈 씨도 여기 가서 구경을 했다, 관람을 했다고 그럽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영화 건국전쟁을 본 한동훈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이 대한민국의 결정적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사면 복권된 총선 예비 후보자 출마 자격을 두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다른 밑에 기사 읽어드렸어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 역정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영화를 관람한 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다. 첫째가 한미 상해 방위 조약을 맺은 것이고 두 번째는 농지 개혁을 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 제가 한동훈 씨를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가장 방해를 한 세력 중에 하나가 제주 4.3 사건의 폭도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제주 4.3 사건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을 재심을해라. 그래서 권리를 구제해 주라라는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석열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입 따로 그리고 행동 따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건국전쟁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초지일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승만이 건국을 가장 방해한 세력이 제주 4.3 집단입니다. 자, 다음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선일보의 김대중 씨가 또 칼럼을 썼어요. 제목은 보수 언론이 보수 정권을 더 비판해야 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좀 장황해서 제가 여러분께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조선일보 구독자들이 조선일보를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한동훈, 죄송합니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디올백 받은 거 좀 더 세게 비판을 해. 왜 조선일보는 거 비판하지 않아? 보수 언론이 더 비판해야 되지 않나? 라고 조선일보를 비난한다는 것에 대한 조선일보의 김대중 씨의 그 변명입니다. 아니야. 우리는 정권을 비판해. 우리 보수 정권이 더 비판해. 우리가 보수 정권인 우리 조중동이 합쳐서 보수 정권인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시켰잖아. 그래서 우리가 순기능을 해서 우리는 보수 정권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아니야. 박근혜 탄핵시켰잖아, 우리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김건희의 디올백 사건은 그 큰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조선일보 김대중 씨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모략을 하기 위해서 슬쩍 디올백을 놓고 갔고, 그것도 1년 뒤에 싹 감추고 있다가 총선 전에 터트린 거,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근데 왜 보수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 잘못도 없고, 디올백 받은 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거 큰 문제 아니야. 비판해야 될 문제가 아니야. 라고 김대중 씨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아요. 맞습니다. 큰 활자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맞습니다. 일부러 대통령이 사과하고 넘어가면 별일이라고 하는데 몰래 카메라로 찍고 1년을 기다려 총선 전에 드러낼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적인 좌파가 과연 사과로 넘어갈까? 이 사건은 사과하면 제2막으로 넘어갈 것이다. 사과를 유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을 넘어뜨리는 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 맞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나올 때 한동훈이 보고 네가 받아쳐라 한동훈이. 문재인의 부인, 그 다음에 이재명의 부인 특검부터 먼저 해라라고 받아쳐라. 이건 정치적이니까. 근데 한동훈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저도 그래 마요. 이거는 무엇이 나쁘냐?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그들이 훨씬 나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선일보에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이 사건이 딱 발표됐을 때 매우 비판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비판했냐? 몰래카메라를 찍고 1년 동안 기다려 그 함정을 판 세력들을 매우 비판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막 그걸 터뜨렸을 때. 하지만 조선일보는 침묵했습니다. 왜? 행여나 윤석열에게 해가 될까봐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맞아요. 판단은 맞아요. 조선일보와 김대중 씨의 판단은 맞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치열한, 치졸한 음모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치졸한 음모가 잘못됐다고 조선일보가 앞장서 그때 매우 비판하고 나섰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조선일보가 침묵하고 있었어요. 이게 조선일보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조선일보와 김대중 씨의 잘못, 특히 김대중 씨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씨의 이 발언은 우리가 구두구두고 문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보수 신문이 조선일보야. 우리 보수 신문이 훨씬 보수 정권에 가혹해. 우리가 박근혜 탄핵시켰잖아. 그래서 순기능을 했잖아. 이게 김대중입니다, 여러분.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4월 10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0일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제 제3세력이다라고 해서 이준석과 지금 이낙연이 손을 잡고 있는 그런 사진이 실렸습니다. 스웨블린 개혁신당
교차 투표 반사 이익을 기대한다. 그래서 교차 투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투표란 무엇인지 큰 활자로 옮겨 놓았습니다. 교차 투표란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전문가들은 지역구 선거에서 거대 양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거대 양당을 찍더라도 비례는 그들을 안 찍는다는 겁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개혁신당을 찍는 교차 투표 현상이 무당층에서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지난 20대 총선 출구조사 당시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에 투표한 유권자 가운데 20.8%가 비례대표는 국민의당을 찍었다. 국민의당, 지금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새누리당 지역구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도 12.9%가 국민의당의 비례대표를 찍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상황이 국민의당이 창당됐을 때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지역구에선 사표 방지를 위해 거대 양당 후보에게 표를 주고 비례대표에선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투표 형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럴 경우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수에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마 이 분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제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희망. 이번 40총선, 4월 10일 총선에서 지역구는 국민의힘이나 또 더불어민주당을 찍을 수 있지만, 그러나 비례대표만큼은 태극기 세력을 찍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거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윤석열이 이를 안 찍어주면 이재명이 또 설칠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돼. 라고 하시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어쩔 수 없이 지역구 찍더라도, 그러나 비례대표만큼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47인의 구국용사와 그리고 47,000원의 기적. 그래, 맞아. 비례는 태극기를 찍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존재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태극기 세력을 찍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016년 말부터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뭐 200만 명이 모인 때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모였을 때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고 모였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지금. 그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연단에 섰어요. 즉 많은 사람들이 이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올라가서 여러분 했어요. 우리가 저분을 따라가면, 저런 지도자를 따라가면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희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는 여기에 앞장섰던 분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또 지금 현재 비난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비난하면 오히려 일만 더 커집니다. 잘못돼요. 저는 이제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많이 모였지. 자, 이제부터 우리가 3월 1일 날 또 태극기 들고 모일 겁니다. 이제부터는 좀 현명하게 판단해서 아주 영악하게 행동하자는 겁니다. 이 태극기를 표로 연결하자는 겁니다. 이 태극기를 표로 연결하자. 이 태극기를 들었던 분 중엔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 이거 국민의힘을 지지 안 하면 이재명이당 찍어주게 될 거, 대통령 될 것 같고 고민한다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여기 47인의 구국용사가 있습니다. 47 구국용사에게 표를 주십시오. 비례대표를 몰아주십시오. 라고 이제 전략적인 판단하에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섰던 지도자분들을 지금 다시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만나고 다니고요. 그때 제가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을 지금 비난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잘한 일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주 영리하게 표로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부정선거 척결에 앞장설 애국시민 47명이 필요합니다. 뭐 각 단체 많잖아요. 뭐 비례대표 후보에 나올 만한 단체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르토시 동지회도 있고 뭐 육사 동지회도 있고 그다음에 큰선거 시민행동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단체들. 고교연합도 있고 또 정교모도 있고 그런 단체에서 대여섯 명씩 추천을 해 주셔서 한 100여 명 정도가 경선을 하자는 겁니다. 경선. 자,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3월 1일 광화문에서 비례대표 경선이 시작됩니다. 훌륭한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거리에서 목청을 높여 부정선거 척결을 외쳐왔습니다. 이제 그 투쟁의 무대를 여의도 국회 안으로 옮겨야 합니다. 즉 아스팔트가 아닌 국회에서 선거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힘을 합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4월 10일 부정선거를 척결할 수 있는 애국적이고 전투력이 있는 인사들을 국회에 많이 진출시켜야 합니다. 내일로 미래로당은 애국단체들과 힘을 합쳐 이번 4월 10일 총선에 비례대표 의석 47석의 100%인 47명의 후보를 공천하려고 합니다. 각 시민단체에서 5분씩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추천이 끝나면 3월 초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기 위한 경선을 실시합니다. 경선은 대만식으로 합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후보자들은 많으면 1인당 비용, 후보자들이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1인당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선관위에 비례대표 등록비 500만 원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머지 한 470만 원 정도를 더 본인이 내서 470만 원씩 이렇게 100명이 모이면 4억 7천입니다. 그 1천만 원 내외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5천만 원 내외로 우리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 우리나라 정당사에 처음 있는 정말로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부정선거 척결을 외쳤던 각 단체에서 5분씩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제작처는 010-8912-4874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연휴에 두 분이 신청해 오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냥 이제 지금부터 제가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그 작년 봄부터입니까? 여름부터입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총선에 나갑시다라고 권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내일도 보여드리고 할 겁니다. 자, 먼저 오건호 대표입니다. 이번 비례대표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로 진행되는 비례대표 경선을 저와 오건호 대표가 공동으로 앞장서서 진행합니다. 오건호 대표와 저는 그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공동 대표입니다. 오건호 대표와 제가 이 비례대표 경선 행사를 오픈 프라이머리로 진행되는 비례대표 경선 행사를 앞에서 이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 얼굴을 좀 보여드립니다. 지금부터 놀라시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 박선경 교수입니다. 박선경 교수. 아마 이번 4월 10일 그 총선에 나오시는 그 후보자 가운데 지역과 비례대표 합쳐서 가장 미인일 겁니다. 박성경 교수님과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깊이 있게 해왔습니다. 박성경 교수님에게 지금 박성경 교수는 지금 호주에 가 계십니다. 아마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호주에 가신 것 같습니다. 호주 떠나기 직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나오십시오. 이제 뭐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비행기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박성경 교수님에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서 빨리 결단을 해라.
이상로와 합쳐라. 비례대표에 나가라.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박성경 교수입니다. 그 다음 분을 좀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 분은 전민정 대표입니다.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위원회, 제주 4.3 사건 시민재정립위원회, 그 다음에 프리덤 칼리지, 그 다음에 수도, 청와대 이전 반대, 이런 그 세 개의 사회단체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민정 대표에게도 제가 오래전부터 국회 의원이 되셔라, 비례에 출마하셔라 라고 하는 권유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전민정 대표에게 비례대표에 나오셔라, 결단을 내리셔라 라고 하는 격려의 전화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분을 또 보여드립니다. 공병호 박사입니다. 제가 공병호 박사님은 존경하는 분이고요. 작년부터 공병호 박사에게 이번 총선에 출마하실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자, 저는 이 공병호 박사가 이번 그 4월 10일 비례대표 경선에 나와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병호 박사는 지금 아마 서울에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례대표는 굳이 나올 필요 없습니다. 서울로 들어올 필요 없고요. 얼마든지 지금 공병호 박사님의 그 사모님은 지금 서울에 사시니까 사모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비례대표 경선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병호 박사에게도 비례대표에 나오셔라 라고 권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좀 압력을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분을 좀 더 보여드립니다. 예, 빵식입니다. 여러분, 빵식이 잘 알죠? 예, 빵식이, 이분도 제가 여러 번 만났고, 그리고, 출마하도록 여러 번 권유를 드렸습니다. 빵식이 씨가 아마 그 연휴 때 해외 여행을 했는데 아마 지금쯤 돌아왔을 겁니다. 아주 훌륭한 젊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훌륭한 젊은이가 많이 비례대표 후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빵식이에게 제가 전화를 했고 이제 빵식이도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빵식이에게 격려의 전화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번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부산에 계신 하봉규 교수입니다. 하봉규 교수도 제가 부산까지 찾아가서 만나 뵙고 그리고 출마하실 것을 권유드렸고 이번에 비례대표의 경선에 나오시도록 다른 분을 지인을 통해서 제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봉규 교수님에게도 이번 비례대표 경선에 나오시도록 여러분께서 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도 또 제가 보여드리도록 그러니까 제가 지난 그 여름부터 몸부림치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작년의 한 해였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모 목사님께서 광화문에 100만 명보다 국회의원 한 명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뒤에서 그리고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석의 국회의원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훌륭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돌아다녀서 많이 만났고 이제 그분들이 결단을 내려야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이제 뭐 댓글 들어온 거는 제가 조금 이따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아침에 이런 기사가 있었고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거 때가 됐으며 그러니까 막 퍼주겠다는 겁니다. 국가 장학금을 대학생이 80%까지 확대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 교수 생활을 해봤어요.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공부를 할 의사가 없는, 또 공부를 어떻게 보면 할 필요도 없는 학생들을 억지로 공부시키게 하는 게 국가 장학금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야 장학금 국가에서 주니까 그냥 학교 다녀 이겁니다. 대학의 목숨줄을 연명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80%까지, 그러니까 대학생의 80%를 전부 장학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전 대학 교수 생활을 해봐서 알고요.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또 공부를 할 필요도 없는 학생들에게 국가가 돈을 막 퍼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앞장서는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이 돈은 한동훈이 주문해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일이 있으므로 생략합니다. 한동훈 이 사람을 보면 뭐 막 퍼줘. 그냥 표필리스트? 한동훈이가 제일 앞장서고 있어요 지금. 여기 가서 이거 준다고 저기 가서 저거 준다고, 내가 오면 여기 뭐 정부기관 뭐 내려보낸다 그러고, 제주도 가서는 뭐 옛날에 폭동 일으킨 사람들 다 뭐 재심해 주겠다 그러고, 또 영화 건국정쟁에 가서는 훌륭한 대통령이라 그러고, 건국을 제일 방해했던 사람들에게 뭐 해준다는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4월 10일까지는 57일 남았다고 그러나요? 47클럽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을 추천해 주시고요. 나가라고 이렇게 좀 격려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한 서너 분이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한 서너 분이 이상로 기자, 내가 돈을 후원할게. 내가 좀 많은 돈을 후원할게. 그래서 억대, 10억대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여건이 마땅치 않았는지 한 분도 그런 분이 실질적으로 저에게 지원해 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물론 마음만으로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정당에 몇 억씩 이렇게 갖다 내는 사람들은 비례대표 한 자리 높은 순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거의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혁명이고 우리가 주권을 찾는 길입니다. 여러분 47클럽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000원씩을 우리 내일로 미래로 후원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47,000원씩 47클럽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억씩 주시겠다. 고맙습니다. 감사한데 한 분도 그런 분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47클럽에 47,000원 클럽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 전 봉사자분들은 제게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